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연립이차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 가우스 소거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우스 소거법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립이차 방정식 형태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죠. 이렇게 1차 1승 1승 1승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1차 방정식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 3개에 묶여 있는 상태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통 배우니까. 네, 이러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긴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데 그걸 가우스 소거법이다. 가우스 소거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엄청 원초적이긴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식의 논리가 생기냐면 가우스 소거법은 원시인들이 계산하던 엄청 쉬운 계산 정도로 느껴지게 되고 노가다 계산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면 뭐 공식처럼 받아들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렬 같은 걸 통해서 계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벡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해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그런 상태까지 흘러가게 되면 이 가우스 소거법이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깔고 얘를 이론으로 정립해 가는 과정이 선형대 수학이 진행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결국 어떤 얘기로 들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원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가우스 소거법에서 행했던 일을 뭐 행렬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백통관에다 적용시키는 상황이 나오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 입장에서 중요하겠지만 이론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우스 소거법이 뭐냐라고 하면 룰 3가지를 가지고 얘의 솔루션을 취하는 메소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룰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룰을 저 고려해보면 두 식의 순서를 교환해도 해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처음 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식을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사실 연립1차 방정식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얘를 먼저 고려하고 얘를 고려하는 거나 얘를 고려하고 얘를 고려하는 거나 어차피 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식의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룰이에요. 너무 자명하겠지만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보면 되냐면 한 식의 스칼라벨을 해도 해는 동일하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한 식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식을 고정해 놓고 이 식에다 스칼라벨을 취하게 하더라도 결국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동일하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다가 전체로 스칼라벨을 취하다 보니까 약분시키면 원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칼라벨을 취해도 솔루션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스칼라벨을 0이 아닌 스칼라벨을 취해야 되는 거지 0인 스칼라벨을 취해버리면 이 식이 하나 빠져버리는 상황이 올 테니까 당연히 솔루션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칼라벨을 취해도 솔루션은 바뀌지 않지만 단 0이 아닌 스칼라벨을 취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식을 선택하여 한 식에 다른 식을 더해도 해는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게 이 세 번째 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한식을 고정해 놓고 이 식을 여기다가 더해줘도 해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룰이랑 세 번째 룰을 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스칼라벨을 취한 다음에 여기다가 더해버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되니까 이제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건 노가다 계산이긴 하지만 머리를 빨리빨리 굴릴 수 있으면 어차피 유한번을 계산해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좀 더 빠른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수박액렬 가지고 계산하는 작업을 하거나 어떤 식의 이제 논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머리 빨리 굴리면 해결을 볼 수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계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편해지는데 계산을 또 안 하다 보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논리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실수하면 고려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일단 소개하고 싶은 건 이 세 가지 룰을 통해서 여기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 이제 고려해 보고 싶은데, 일단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목표냐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어떤 형태냐면 ax 빵 y 빵 g는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0x by 빵 g는 또 얼마, 0x 0y 얼마 cg는 별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빵빵빵 했는데 여기가 없는 거죠. 여기가 없는 거고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솔루션을 구하는 데 적합하죠. 그 중에서도 A, B, C를 놓지 말고 111로 놔버리는 상황이 오면 X는 얼마고 Y는 얼마고 G는 얼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올 거고, 보통 이렇게 위의 상황을 남기고 아래를 지금 0,0으로 죽이는 상황이 오면 그걸 기하사다리꼴 형태라고 해요. 사다리꼴 형태인데 우리가 필요한 솔루션이 나오는 상태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만든다 하더라도 G가 얼마고 G를 대입하면 Y가 얼마고, G랑 Y를 알았으니까 G, Y를 대입하면 X가 얼마인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여기가 꼭 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 기하사다리꼴 형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를 만들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면 요 각각의 성분을 선도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0이 아닌 상태를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기하 사다리꼴 형태에서 걔네들이 다 선도 성분이라고 하는 거라서 얘네들은 선도 성분이다. 그러니까 선도 성분을 깔끔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 XYZ로 만들어주게 되면 보통 솔루션이 거의 완벽하게 나오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형태 있잖아요. 0, 0, 0이 나오는데 여기는 0이 아닌 별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는 거냐면, 여긴 0인데 여긴 별이니까, 0이 아닌 별이니까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오겠죠. 혹은 여기는 0 나왔는데 별도 0이 나왔어요. 그러면 x, y, g에 대한 게 문자는 세 개인데 식은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마 솔루션이 무수히 많은 상황으로 가기 좋겠죠. 그래서 보통 기하사다리꼴 형태를 다 고려하게 되면 얘가 솔루션이 있는지,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지 혹은 해가 유일하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걸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이런 기하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자라는 걸 목표로 해서 이 룰을 계속 적용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해보죠. 일단 두 식의 순서를 바꾸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세 번째 룰을 적용해서 상태를 좀 만들고 싶은데, 일단 얘를 여기다 더해버리는 상태를 주게 되면 처음 식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여기다 더한 거니까 2x 빵빵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빵 더하기 마이너스 g는 1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두 번째 룰을 보니까 한식, 지금 한식 같네요.
하나의 식에 스칼라벨을 해도 해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이라는 스칼라벨을 취하게 되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x는 2다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0 더하기 0을 지금 생략하고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g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이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y 텀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y 텀이 생기는 이 부분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x밖에 없으니까 g 텀은 얘가 담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x들을 날려주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이제 룰을 적용해 보면 R2와 R3를 한 번에 더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서 합을 취해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요거는 0y 더하기 g가 마이너스 1배를 해서 합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배 해서 합해주면 g가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될 거고, 여기는 지금 x가 2인 형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적용해 보면 얘를 합해주는 상황으로 보면 0 더하기 y 더하기 빵은 합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스칼라벨을 취해버릴까요? 그러면 g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2가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R1을 통해서 순서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게 되냐면 결국 1 x 더하기 빵빵은 2가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 다음에 y는 0x 1y 0g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g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렇게 이제 솔루션이 존재하는 상황이 오긴 오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는 판별을 좀 더 하기 쉬워서 일단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얘를 일단 지우고 얘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네, 동차 연립일차 방정식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 동차 연립일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1차식이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는 다음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끝이 0으로 고정돼 있으면 이걸 이제 동차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동차, 그 다음에 여기는 0 더하기 0 더하기 치 뭐 이렇게 쓸까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제 동차 연립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예요. 동차라는 개념은 동일한 동이니까 차수가 동일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수가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형태가 되면 2차 1차가 돼 있으니까 모든 항들이 동일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xyz 형태에서 만약에 3 이런 게 살아남으면 결국 그 3이라는 숫자는 0차잖아요. 차수가 1차 0차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그러한 상수 텀들이 사라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거의 동차 연립방정식, 동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동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하사다리꼴을 만들었을 때 어떠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스칼라벨을 취한다 하더라도 0에는 얼마를 곱하더라도 항상 빵이 고정되는 거니까 얘네들끼리 계속 돌 때는 0으로 도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g 같은 게 0으로 이제 고정되는 상황이 오면 솔루션이 g가 하나 나올 거고, g가 하나 나온 상태에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솔루션이 몇 개인지를 고려하게 되면 결국 어떤 기하사다리꼴 형태에서는 이렇게 끝이 나오는 경우에는 솔루션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으로 갈 확률이 크죠.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기하사다리꼴로 일단 한번 바꿔 보도록 할 건데, 룰은 좀 생략을 해서 일단 먼저 합을 해보죠. 합을 해버리면 어, 여기서 얘를 합해 버리거나 혹은 마이너스 1배를 해서 합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여기에 일단 마이너스 1배를 먼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을 합하게 되면 2y 더하기 2g가 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 이 g는 0이다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기하사다리꼴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여기다 이제 0, 0, 0을 박아서 0 박으면 y도 0이 될 거고, 0, 0을 박으면 x도 0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x, y, g가 모두 다 0이 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은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떠한 그 개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000을 박으면 0이 만들어지는 상황인 건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있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 더하기 2g,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 하면 결국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의 스칼라벨을 해서 얘를 이제 빵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0이고, 그 다음에 이 텀은 합을 취해주면 아까 동일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배를 해서 합을 취해주는 거니까 0, 0, 0이 0이야.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텐데, 결국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문자는 3개이지만 식이 2개로 기하사다리꼴이 만들어진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g라는 상태가 나오겠죠. 근데 라고 해요. 이제 종속받지 않는 변수니까 자유변수가 돼서 여기 실수 모든 값들을 박아주게 돼요. 그러면 y도 모든 값들을 박아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 g가 y랑 동일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g를 박아주게 되면 x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에서 보면 결국 어떤 상황이 오는 거냐면, x, y, g라고 하는 거는 x에는 0을 고정시키는 상황이 오는 거고, y에는 마이너스 g를 고정시키고 g는 이제 g가 바뀌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무수히 많은 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순서상 자체가 무수히 많아지는 상태가 된다. 해가 무수히 많아진 상황이 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1차 방정식 상태는 어떻게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냐면,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 하나와,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경우 하나와,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 하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총 케이스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동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0, 0, 0을 박아주면 다 솔루션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해가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유일하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기하사다리꼴 형태를 만들었더니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가 남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 해는 무조건 0,0이라고 0,0,0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미 0,0,0은 성립하는 상황인데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케이스와 같이 기하사다리꼴 형태를 만들었는데 x, y, g의 문자가 3개 있는 상황에서 식이 2개,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적어도 하나의 해가 생기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해가 유일하게 생기지 않는 경우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동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하게 고려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시간에 행렬에 대한 소개를 보고 그 다음에 뭘 고려하게 되냐면,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에 대한 거를 행렬에 대한 형태로 바꿀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확장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행렬과 붙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행렬에 대한 게 이제 업로드 되어 있으면 보시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우스 소거법과 연결을 짓냐, 이제 그런 것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